비상금 토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개념 갖고는 이게 잘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양도세 부분에 대한 그 논리보다는 여기 갖고 있는 논리를 따로 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틀이 이 큰 틀에서 토지를 6가지로 나누어 놨는데 비사업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 교재 1539페이지 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강의는 시작되는데 앞에 도입 부분 약간 하고 넘어갈게요. 입법자가 이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 유사한 개념이 조금 전에 토지초과이득세에서는 유유토지라는 용어를 썼죠. 유유토지라고 썼어요. 유유토지라는 것도 조금 뭐 어폐는 있어요. 완벽한 개념을 어우르는 용어는 아니에요. 옛날에 공한지세라는 또 이제 공한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올리고 있는 땅? 요 정도 개념? 네. 근데 요런 용어들을 갖다 또 쓸 수는 없으니까 비사업용이라는 용어를 갖다 썼는데 그러면 B자를 빨간 반대 개념은 그러면 요 반대 개념은 사업용이 될 건데 그쵸? 사업용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업자들이 쓰는 땅 그 정도로 인식이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내가 나대지를 사서 보유하다가 10년 됐어. 그래서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을 못하고 10년 뒤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 사업자 등록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건물은 고정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에요? 당연히 재고자산이죠. 내가 분양이니까 재고자산이고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를 했어. 신고를 했어. 그때 그러면 요게 비사업용이냐? 이 말이에요. 사업용이잖아요. 사업용이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때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요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돼서 중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사업용이라고 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용 재고자산이 들어가서 사업소득으로 형성됐는데 왜 이것이 비사업용이냐 이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이 일반적인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무상 고정관념을 개념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대입이 되면 안 맞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임야를 개간했어. 임야를 개간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거기서 제촌한 상태에서 개간해갖고 팔았어. 근데 제촌 요건만 충족했는데 이것이 사업용이 돼버려. 사업용. 왜? 임야의 사업용 여부는 제촌 요건이 기본이니까. 근데 옆에 살았다고 해서 사업용이 돼가지고 개발해서 팔았더니 그건 사업용이라 해서 일반과세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도 안 했어. 그냥 미등록을 해서 팔았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그거는 사업용이라 해서 중과세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전혀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 때 과세를 하다가 이런 우를 범한 거예요. 과세관청에서도. 사업자 등록도 안 된 임야에다가 미등록이라고 해서 가산세까지 매기고 비사업용이라고 과세를 해버렸단 말이죠. 왜? 그럼 당신 사업용으로 안 썼잖냐 이 말이지. 근데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용, 비사업용 용어가 이걸 정확하게 어울릴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 그 대신 토지초과세법에서 나온 유유토지 개념과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거기서 이 개념들이 왔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지방세법이 첫째 기본적인 틀이에요. 기본 틀. 이 기본 틀을 이해를 해야 지방세법 기본 틀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비사업용 토지는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이 대상 토지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대부분이 비사무 토지로 오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 변화를 준 것이다. 약간 변화를 준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을 모르면 비사무 토지는 안 풀려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안 풀린다. 그래서 지방세법의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목은 토지는 6가지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1539페이지 비사무 판정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목이 어떻게 나눠졌냐면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다음에 주거용지, 그 다음에 별장용. 주거용 옆에 보다 주택 부수토지예요. 주택 부수. 별장용, 그 다음에 기타. 세법적으로는 기타 토지가 4호로 들어가 있는데 설명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목은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사실상 이용 현황 갖고 따지는 건데 농지 강유는 경작용이에요. 경작용. 농작물 경작용이고 임야는 산지죠. 목장용지는 축산업용. 주택 부수토지는 주거용이고 별장용은 휴양용이겠죠. 기타 토지는 말 그대로 기타 토지, 나머지 이용되는 것은 다 이용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첫째, 요 땅들에 대해서 사업용을 정의를 여기서 이렇게 해놨어. 사업용을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보세요. 사업용을 농지기로는 제촌 작용하라. 임야는 제촌합니다. 목장용지는 직영만 하면 됩니다. 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그냥 쓰면 돼요. 특별하게 사업용 얘기를 따로 안 뒀어요. 휴양용도 그냥 휴양용이면 돼요. 휴양용 쓰면 돼요. 기타 토지가 중요해요. 기타 토지가. 여기는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 되거나 별도 합산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세요. 농지, 임야, 목장 용지는 제촌 요건, 제촌 작용 요건, 직용 요건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실수요 목적을 추가시켰다.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 합산 규정 중에 이 실수요 목적을 추가시켰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는 지방세법에서는 농사만 지으면 분리과세예요. 누가 농사 짓는 걸 안 따져. 사업용, 비사업용에서는 뭐라고? 부재지주는 인정 못 해주겠다. 네가 직접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임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종합산이에요. 근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하더라도 부재지주는 종합산 맞아. 근데 내가 실제 네가 살고 있으면 그거는 분리과세 해줄게. 분리과세가 아니라 사업용으로 봐줄게. 그러니까 종합산인데 요건이 제촌했으면 봐준다. 축산도 마찬가지죠. 축산용으로 사용하면 원래 분리과세인데 이것도 본인이 직영한 것만. 남한테 세를 준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재지주는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실수의 목적을 줬어. 그 다음에 주거가용하고 휴양용 뺀 나머지 기타 토지는 뭐가 돼요? 여기에 보면은 공장용 토지, 일반 건축물 토지, 나머지 땅이 모두 그래요. 우리가 지목이 28가지가 되죠. 28가지인데 이 5가지를 뺀 토지는 다 일로 가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비과세, 분리과세, 별도 합산을 모르면 그래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어떻게 돼? 다 일로 가버리니까.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비과세, 별도 합산은 반드시 지방세법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비사무 토지 판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대로 준용 기준을 갖고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사무 토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띄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띄고 토지 이용 계획항해를 띄워봐야 이 용도지역을 다 알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을 첫째 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세 내역을 알아야 돼. 알아야 되겠죠? 지방세 과세 내역을 알아야 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이렇게만 규정했으면 더 쉬운데, 자, 여기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쓰냐 못 쓰냐는 것은 토지마다 팔자를 정해놨어요. 토지마다 팔자. 어떻게 정해놨어? 용도지역을 정해놨다. 토지를. 용도지역은 뭔 얘기냐면 여기는 도시지역 바뀌고 도시지역 안에 대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여기 가운데 틀은 뭐예요? 녹지지역. 녹지지역. 여기는 도시지역 바뀝니다. 도시지역 안을 4단계로 나눠놨다. 뭐라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면 이 용도지역을 정해놨다는 것은 땅 팔자를 정해놨다고 그랬죠? 땅 팔자를 정해놓은 건데 요 용도대로 써야지 땅 팔자대로 쓰는 거예요. 팔자대로 안 쓰면 어떻게 된다? 합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농사는 우수지라는 거예요. 농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사 지금 되었어 안 되었어요? 안 되겠죠. 우수지역? 녹지지역에서 지었거나 도시지역 밖에 지어라. 그래서 지역기준이라는 것을 따로 뒀다. 지역기준. 지역기준을 위반해버리면 실제 본인이 제촌 작용해도 어쩐다? 비사토다. 비사토다. 지역기준을 위반해버리면. 근데 지역기준을 둘 필요가 있는 것만 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사 짓면 어떻게 되었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쩐다? 주상공 이외의 지역이죠. 주상공 이외의 지역에다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는 이면 어쩔까? 여러분들 내가 사는 곳에 산이 있으면 좋겠는가 안 좋겠는가 따지면 내가 사는 곳에 산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산이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잘 모르겠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우리 회사 근처에 여기 이 건물이 아니고 산이 있다면 어떻게 돼? 여기 새소리가 나고 물소리가 나고 꽃이 피면 어떻게 했어? 좋잖아요. 그래서 산은 지역 제한을 안 둔 거예요. 산은 안 둔 거예요. 지역 제한 없어요. 예? 산은 없어요. 자, 엄밀한 의미에서는 있어요. 영린계획 인가를 받은 거는 주거지역에서는 안 돼. 근데 영린계획 인가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영린계획 인가 받았겠어요? 실무자는 안 일어나니까 없다고 쳐. 없다고 쳐. 실무적으로 안 일어나. 세무사 공부하는 사람이나 필요하고. 그렇죠? 지역기준 없다 이렇게 해도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지역기준 적용될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이면을 만날 계획은 거의 없다. 저도 2건밖에 못 만나봤습니다. 그냥 지역기준 없다. 목장농지. 여러분 살고 옆에 사는 집 옆에 목장농지가 있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살았어 못 살았어? 냄새나서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주상공지역에서 목장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따라서 여기도 주상공 이의지. 주상공 이의지. 집 주고 사는 거 별장 이거는 지역 기준 없어요. 예. 기타 토지에서는 딱 하나 있어요. 예비군 훈련장이 하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없다고 쳐도 돼.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 만날 일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예비군 훈련장 만들어 놓는데 어디 있겠어요? 실무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돼? 지역 기준은 농지와 목장 농지만 있구나. 응? 농지와 목장 농지만 있구나. 농지를 사업용, 비사업용 판정했다.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다. 그러면 주거지역은 농지로 써도 비사업용이구나. 사업자 등록 여부 판단하지 않은 거 아니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합리적으로 썼냐 안 썼냐 판단 기준은 지역 기준이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썼냐 안 썼냐 따는 것이 면적 기준이에요. 면적 기준. 네. 면적 기준. 무슨 얘기냐면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이 1000평에다 집 20평 짓고 산다면 이게 효율적이냐 이 말이에요. 네? 땅 이용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를 판단하는 것이 면적 기준인데 그 면적 기준이라는 것은 사용 면적 제한이 있다는 거지. 집을 짓고 살려면 최소 사업용으로 봐주는 것이 일정 면적까지만 봐준다 이 말이에요. 집을 20평 지었는데 1000평 짓고 사는 사람은 20평에 거기 제한 면적 5평까지만 사업용이고 나머지는 비효율적으로 썼으니까 비사업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면적 기준이에요. 면적 기준.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은 지역 기준, 면적 기준이 없어. 농사는 지금 안 짓는 농지가 더 많기 때문에 남의 것도 지어도 상관없다. 면적 기준 없어요. 임야도 면적 기준이 없어. 목장 농지는 가축 사육두수에 따라서 당연히 지역 기준이 있어요. 축사
그 다음에 사료 재배지, 예.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예. 얼마 제한이 있는 것처럼 다 제한이 있다. 주거용은 뭐예요? 주택은 주택부터 5배, 10배. 우리 비과세가 똑같아요.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만 사업용으로 인정하고 초과되는 것은 뭐다? 예, 그냥 비서토로 가버립니다. 별장용으로 쓰는 것은 요거는 원래 별장용 자체가 비사업용이에요. 휴양용으로 썼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전체가 비사업용인데 경계가 불분명하면 10배까지만 비사업용으로 합니다. 10배까지. 기타 토지는 당연히 기준 면적이 다 있어요. 기타 토지는 기준 면적은 각각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 기준 면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장용 토지 같으면 공장용 토지는 공장 입지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은 용도 지역별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별 배율. 예. 일반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 지역에서는 4배. 상업적에서는 뭐 8배, 예? 그 다음에 뭐 준주거지에서는 몇 배 해서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만 봐주는 기준 면적이 있다. 당연히 다 있다. 여기 하나 빠졌는데 사업용 규정 중에 우리가 제촌, 자경, 제촌 여기 다 있었는데 사업용으로 의제준 규정이 있어요. 사업용 의제 규정이 있어요. 실제 논사를 안 졌어도 제촌, 자경 안 했어도 인정해준다 이 말이죠. 그 의제 규정은 나중에 가서 다 개별 토지에서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농지 이런 거는 사업용으로 의제해준다. 예. 상속받은 거 3년간 봐줘요. 그래서 임야도 상속받은 것도 봐줍니다. 목장농지도 상속받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외에 14가지가 있어요. 농지 중에는 주말 농장도 있고 이농 농지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업용으로 의제를 줘. 의제.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야 같은 경우도 산림 보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거,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거, 접도구역 안에 있는 그 다음에 그 공원지역에 있는 것들 임야들. 예. 이런 것들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니까 다 의제를 해줘. 사업용으로. 의제 규정이 있어요. 별도로 또 나중에 가서 보기로 하고 목장농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 토지도 14가지가 있어요. 14가지가. 예, 14가지가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합산 대상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하치장용 토지라든지 예? 그리고 화훼단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벽돌공장 그 다음에 이런 여기 일정 금액 수익 금액 이상을 올리고 있는 건축 자재 판매상들 예. 실제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들인데 사업용으로 실제 쓰는데 어차피 나대지처럼 쓰고 있어서 종합합산되고 있지만 사업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광천수가 나가고 있는 것들, 온천수 나가고 있는 땅들 예, 이런 땅들은 예, 원래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봐줍니다. 그래서 14가지가 땅이 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사업용으로 쓰는 기간을 최소한 얼마 정도 써야 사업용으로 봐줄 것이냐가 이제 고민스럽겠죠. 예, 그게 기간 기준이라고 하는데 기간 기준 원칙은 기간 기준이 제일 어려워요. 예.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 기간 중 60%를 사업용으로 썼으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AND가 아니라 OA. 법에서는 저걸 AND라고 규정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업용으로 제가 풀었으니까 반대로 합니다. 보유 기간 최근 양도일로 소급하여 3년 중 2년. 양도일로 소급하여 5년 중 3년.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썼다면 그거는 기간 기준에 적합한 토지다. 그래서 기간 기준이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의 70%가 차지해요. 기간 기준. 예? 기간 기준 판정이 제일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 감고도 농지? 그렇지. 제촌 자격을 해야 되고 사업용 의제 규정이 있고 사업용 의제 규정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면적 지역 기준이 있고 면적 기준 적용은 안 받고 그다음에 기간 기준 적용을 받는데 그 기간 기준이 이제 3년 중 2년, 5년 중 3년, 그다음에 60%.
거기에 기간 기준에 이제 무조건 사업용으로 봐주는 기간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외 규정 중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의제 준 규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 그 판정이. 그 부분은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